안녕하세요 여러분. 거꾸로 수업 6과 문법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이번 주도 수요일이 지나가네요.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태풍 온다고 해서 학교를 안 오거나 그럴 사람은 없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과 문법은 다행히도 어렵지 않은 문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with 분사구문이라는 거 하나가 나오죠. with 분사구문과 조동사 have pp라는 게 나와요. 이 조동사 have pp라는 것은 조동사가 어떤 거에 쓰였냐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은 대명사 all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짧게 그렇지만 핵심만 간추려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오케이, ready, go! 먼저 우리 with 분사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with 분사구문이 뭔가 했더니 우리 6과 본문에서 with his feet stuck on the ground라고 했던 문장 기억하죠? 그의 발이 땅 위에 묶인 채로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 문장과 관련된 문법 표현입니다. 그래서 먼저 쓰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with 분사구문의 쓰임은 이 분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우리 의미상 주어 기억해요? It is hard for me to see 할 때 for me라고 쓰였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진짜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 그걸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이 분사의 의미상 주어 앞에 여기 보이면 거기 빈칸이 쓰여 있죠? 빈칸에 부대 상황이라고 써주세요. 부대 상황. 그래서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전치사 with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with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그걸 봤더니 부대 상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가서 부대의 상황이 어떤가 그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때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태우는 밥을 먹은 채로 똥을 쌌다. 죄송. 그래도 너무 지저분한 얘기를 했네요. 밥도 먹으면서 지금 똥을 싸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야? 동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오케이? 쓰임은 이런 식으로 되고 해석이 중요해요. 이 with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해석은 그래서 뭐뭐를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만약에 그 앞에 with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무엇이 또는 무엇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문을 갖고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나 can't focus on studying with me singing there라고 써있죠?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은 with 앞에서 끊어주면은 우리 focus on이라는 건 집중하다는 뜻이었었죠? 다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대요. with me singing there예요. me라는 것은 사람이죠. 이때는 선생님이 누구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는 채로는 다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희원 sat on the bench with his 죄송. 희원이가 his가 아니죠? her이죠. 그래서 with her legs crossed라고 써있죠. 우리 cross라는 것은 다리를 꼬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녀의 다리 입장에서 보면 다리를 꼰 것이 되겠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면 일단은 her leg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사람이 아닐 때는 무엇을로 해석하라고 했었죠? 그럼 보면은 그녀의 다리를 꼰 채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다리를 꼰 채로 희원이는 벤치 위에 앉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위드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누구를 뭐뭐 한 채로 또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누구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와요. with 목적어 ing가 나온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sing이라고 나왔던 거 보이죠? 그 다음에 pp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with her legs 다음에 crossed라고 해서 ed가 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언제 ing를 쓰고 언제 pp를 쓰냐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그 핵심 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뒤에 여기 목적어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목적어 뒤에 분사가 나와요. 여기 ing는 현재 분사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pp라는 건 과거 분사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목적어 뒤에 분사가 목적어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ing와 pp와 목적어의 관계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이라는 것은 직접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였어요? 당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수동이면 ed를 붙인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동이면이랑 ed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여기 아까 그럼 예문을 보면 내가 노래하는 채로래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나잖아요, 나.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me 다음에 ing를 붙인 거고 her leg, 그녀의 다리가 꼰채로. 다리가 스스로 어떻게 꼬아요? 누구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다리의 입장에서 보면 꼼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d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with 목적어 다음에 ing를 쓰냐 pp를 쓰냐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분사구문에 ed냐 ing를 구분할 때도 이런 방식을 쓰고 관계 대명사 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먼저 해석이에요. 우리 방금 해석으로 했었죠? 그래서 하는 것이면 능동이면 ing고 당하는 것이면 ed를 쓴다고 했던 거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분사 뒤 여기 보면은 지금 ing랑 pp 있죠? 요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라는 건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명사가 있으면은 ing가 되고 없으면 ed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with me singing there이죠. 아쉽게도 이 there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사로 생각하겠지만 이때 there는 명사가 아니에요. 뭐냐? 그 곳이라는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그럼 요거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럼 목적어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럼 요거 ed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지만 우리 노래를 부르다. 이 sing a song이라고 할 때 a song이라는 노래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sing a song 할 때는 a song을 생략하고 sing만 남겨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해석만 해도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ed가 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 song이 생략된 형태라고 보고 목적어가 있구나. 그럼 ing를 써야지 해서 ing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her legs 다음에 cross예요. cross라는 게 무엇을 꼬다라는 뜻이에요. 봐봐요.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뭐 다리를 꼴 수도 있고 팔을 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죠. 명백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ed를 붙인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ed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시간을 30초 줄 테니까 한번 이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잠깐 정지를 해놓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초 정지시켜놓고 문제 꼭 풀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럼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까요? 선생님 믿어요. 그럼 천천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tood here. 그녀는 여기에 서 있었대요. With her eyes closed or clos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녀의 눈을 볼게요. 우리 눈의 입장에서 보면 눈을 감는 거죠. 근데 눈을 감게 만드는 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람이나 동물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의 입장에서 보면 당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 지금 close 뒤를 봤더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을 때는 선생님이 pp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closed에다가 정답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I studied English with my mom watch it me라고 써있죠. 나는 영어를 공부했었대요. 나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my mom, 내 엄마가 watch라는 것은 감시하다는 뜻이죠. 그럼 감시하는 거 뒤에 무엇을 감시하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봤더니 지금 뒤에 me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구나. 그리고 해석을 했을 때도 내 엄마가 감시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사람이 감시를 하는 거잖아. 그럼 하는 것은 ing로 해석한다고 했지. 그래서 watch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I can't work with you standing stood there이라고 써있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there이라는 것은 그 곳이라는 부사구예요.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인형 필요 없어요. 그럼 명사가 없기 때문에 stood, ed 형태가 와야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stand라는 건 뜻이 뭐죠?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다.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건물을 서다. 이런 거 말 돼요? 안 되죠. 뒤에 목적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무엇을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뒤에 굳이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뭐뭐 하다라는 당신이 쓰는 거잖아요. 서 있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는 거구나. ing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ith 분사구문을 정리하자면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ing가 나올 수가 있고 pp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ing는 능동일 때 그리고 해석으로 뭐뭐 하는 거일 때 그 다음에 분사가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ing를 쓰고 pp인 경우는 당하는 것, 수동일 때 pp를 쓰고 pp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이 pp 형태를 쓴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조동사 have p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조동사가 어떤 거가 오냐에 따라서 have 플러스 pp는 다양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럼 먼저 쓰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 have pp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빈칸이 있습니다. 추측. 이제 확실한 추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추측. 그래서 과거에 대한 확실한 추측이나 아쉬움을 나타낼 때 have 플러스 pp 앞에 조동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아쉬움을 나타낼 때 조동사 have pp라는 걸 쓰는데 이 have pp 앞에 조동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과연 조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종류를 봤더니 4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자주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must have pp가 나오고, 두 번째는 cannot have pp가 나오고, 세 번째는 should have pp의 이 3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던 must have pp부터 먼저 봐야겠죠? lying down on the grass must have sounded like nonsense 라고 했던 문장 기억하죠?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must have pp라는 것은 일단 해석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고, 이 must have pp의 쓰임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확실한 추측을 얘기할 때 이 must have pp라는 걸 쓰는 거예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정적 추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Jim must have been falling in love with Pam 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은 must have pp가 쓰여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falling in love with라는 것은 누구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주세요. 오케이, 다들 이런 식으로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짐은 팜과 사랑에 빠졌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거를 볼게요. cannot have pp라는 게 나와요. cannot이라는 건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할 수 없다는 의미를 활용해서 이 cannot have pp의 뜻은 뭐냐면 뭐뭐였을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그가 뭘 했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할 때 cannot have pp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임은 must have pp의 반대예요. 그래서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었다고 했지만 cannot have pp라는 것은 뭐뭐를 했을 리가 없다라고 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that rumor cannot have been true라고 해서 cannot have pp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 소문은 사실이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not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였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오케이. 이제 마지막 should have pp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should have pp는 우리 선생님이 must have pp랑 이것도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must have pp는 그가 했음에 틀림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should have pp는 그 반대예요.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 했어야 했는데라는 의미예요. 다시 should have pp라는 것은 뭐뭐 했어야 했는데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쓰임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아, 나는 밥을 먹었어야 됐는데 먹지 못해서 유감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hould have pp라는 건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 유감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2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잠깐 정지시켜 놓고 이 해석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in advance라는 것은 미리란 뜻입니다. 미리. 그래서 in advance는 미리란 뜻을 통해서 오케이, 해석을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다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썼죠. 내가 미리 너에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라는 뜻을 should have pp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have pp는 조동사, 다양한 조동사들과 같이 쓰여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문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 문법들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법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대명사 all이라는 게 있는데요. all they could do, all they can do was run to the rich라고 했던 그 문장 기억하죠? 그래서 그 문장에 쓰였던 all입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 all의 의미는 뭐냐면 뭐뭐 하는 유일한 것 또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산등성이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대명사 all은 뭐뭐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쓰이고, 이 쓰임이 중요해요, 대명사 all은. 그래서 이 대명사 all이 선행사, 우리 선행사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all이 선행사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쓴대요. which나 뭐 예를 들면 what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all 다음에는 that을 쓴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우리 that이라는 것은 생략이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그렇죠. 생략이 가능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ll이 선행사일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all they could do was run to the rich라고 해서 all 다음에 that이 생략된 구문을 우리는 본문 안에서 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 all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수를 취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다 복수로 취급을 할 수도 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라고 한번 봐봐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는 단지 산등성이에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도 모든 것이라고도 하지만 유일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ll이라는 것은 단수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는 3인칭 단수형을 쓴다는 거. 3인칭 단수형의 종류는 is랑 동사에 s를 붙이는 게 있었죠.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다시 all이라는 것은 선행사, 그러니까 선행사일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생략이 가능했다는 거. all이라는 것은 유일한 것이라고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무슨 취급한다? 오케이. 단수 취급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동사 do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l they could do라고 써있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동사 do가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절에 있는 경우에는 동사 do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걸 쓴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to가 생략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to 부정사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do가 있는 경우에는 to 부정사를 생략한 형태가 결국 동사 원형만 쓰는 형태만 남겨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to 부정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 현대 문법에 와서는 요거를 뭐 to 부정사를 쓰던 동사를 쓰던 상관이 없어요. 일단 선생님이 적어놓긴 했는데 요것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o get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 get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번 예시도 마찬가지로 to meet라고 써놨는데 to meet라고 써도 되고 그냥 meet라고 써도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l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All that I want to do is to get a letter이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관계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that부터 시작해서 to까지예요. 맞죠? 그럼 요게 앞에 있는 뭘 꾸며준다? all을 꾸며주고 있다고 했었죠. 그럼 봐봐요. all이 주어잖아요. 주어 all은 아까 무슨 취급한다고 했었죠? 단수 취급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사가 is라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를 원했던 유일한 것은 편지를 받는 것이었대요. 좀 편지 좀 써주지. 이것도 편지를 안 써주냐.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은 편지를 받는 거였어요. 그럼 봐봐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아니면 동사 원형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음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All that Mrs. Clark want is to meet their family라고 써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at부터 시작해서 want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all을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주면은 all이 주어가 되고 아까 all이라는 건 단수 취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is를 썼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s. Clark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우리 활동,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날 더 자세하게 이 문법을 심층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